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영국에서 학사 석사하는 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럼 제가 앞부분은 어떻게 하면 영국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훈 학생, 내일 밤에 가는 우리 지훈 학생을 붙잡고 영국 유학 생활은 어떤지, 실제로 우리 지훈 학생은 파운데이션 통해서 영국 가서 학사 석사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힘들게 오신 만큼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유학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항상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유학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만 유학은 현실이기 때문에 비용을 무시하고는 유학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용은 영국은 학교와 전공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공을 보면 아마 좀 알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비용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국민하고 이웃 사람들한테는 비용이 반 혹은 3분의 1 정도 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인데 자기네 나라한테는 9,250파운드를 받아요,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4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국민이 아니고 이웃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1년 학비가 3,900만 원 정도 합니다. 옥스퍼드는 그렇습니다. 옥스퍼드의 경영학과는, 자, 캠브리지 대학교는 전공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룹에 따라서 다른데 비용이 한 3천만 원에서 이렇게 의대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비용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킹스 칼리지, 킹스 칼리지 런던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인데 여기도 한 3,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런던 정경대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 정도 해요, 현재 환율로. 그런데 이렇게 다 비싸기만 하냐? 지금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학교들은 사실은 다 비싼 학교만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영국에도 학비가 저렴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썬더랜드라고 하는 학교인데 여기는 학비가 1년에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 갈 때 내가 학비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학교의 소위 말하는 명성, 전공에 따라서 1,500만 원부터 인문사회 계열이라면 한 3,200, 3,5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국의 그냥 명문대학이다 하면 한 2,5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공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국에서 좋은 학교 가겠다라고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스포츠 경영 가겠다. 그럼 옥스퍼드 대학 가면은 2,600만 원, 코벤트리 대학 가면 한 2,000만 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1년에 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학비는 2,200에서 3,000만 원 정도 들고, 생활비는 이건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지훈이 얼마나 써요? 1년에 생활비? 자기는 이거보다 좀 더 밑에 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훈 학생이 공부하는 UAE가 되게 좋은 게 런던이랑도 가깝고 도시도 되게 좋고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생활비가 되게 쌉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는 사실은 내가 런던에서 공부하느냐, 맨체스터에서 공부하느냐, UAE에서 공부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유학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거는 이제 HSBC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연간 학비와 연간 생활비의 평균을 낸 거예요, HSBC에서. 그러면 호주는 이거 비용이 한 4,700 정도 들고 영국은 평균 4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준의 대학교를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닐 수 있다. 이게 영국 유학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별 유학 비용 표인데 동일 수준에서 본 겁니다. 이제 QS라는 곳에서 세계대학 랭킹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서 50위, 40위권의 학교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특별하게 저렴한 거예요, 네덜란드 대학교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예산이 타이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덜란드 쪽 유학으로 눈을 돌리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영국 세계대학 랭킹에서 다 300위 안에 있어요. 300위권 안에 있는 좋은 대학교인데 학비나 생활비를 따져보면 지방학생이 서울로 올라와서 4년제 대학교 다니면서 자취하는 비용 정도면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비용에 대해서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자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동일 수준 학교를 봤을 때 미국의 주립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학비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1년에. 근데 영국은 한 2,500, 2,700 정도 하니까 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영국 유학을 잘 모르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무슨 전공으로 가고 싶으신데요? 물어보면 뭐가 있을까? 다예요, 다.
예를 들면 저는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옥스퍼드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시는데 옥스퍼드에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대학을 갈 때는 전공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은 예를 든 게 이제 코벤트리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세부 전공들을 놓고 보면 이게 아마 가디안 랭킹일 거예요. 그래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은 영국 전체 3위하고 그리고 여기 필름 프로덕션으로도 여기 많이 찾거든요. 여기는 영국 전체 4위하고 이렇게 전공별로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국 대학교 영국 유학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전공이 뭔지 여기서부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대학을 정하고 그럼 내가 여길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역순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영국 대학교에 어떻게 가느냐? 뭐 저는 내신도 좋고 뭐 영어도 좋고 다 좋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국 대학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갈 수는 있는데 좋은 대학은 못 가요. 이제 그 이유가 영국 대학교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 학생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뭐 어디 있을까? 뭐 베트남에서 내신 1등급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 내신 뭐 베트남 학교의 내신으로. 그럼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이거 뭐야? 너 공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약간의 중간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은 초중고가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학생들이 영국의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갈 때 이렇게 12학년, 13학년 공부를 하고 이때의 점수가 이제 A레벨이라는 이때 시험을 A레벨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고 이 점수로 가는데 우리는 이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점수를 띡 내면 영국 대학교에서는 제대로 판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영국의 대학교를 가려면 이 A레벨을 하든가 아니면 이 A레벨에 준한 어떤 다른 과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알려진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파운데이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루트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 A레벨. 여기는 영국의 모든 대학교 다 갈 수 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의대, 치대, 수의대 다 갈 수 있고 5개 대학.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대신에 이거 2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2년짜리를 1년으로 줄인 뭐 인텐시브 A레벨이라고도 하고 패스트트랙 A레벨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1년으로 줄인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국 대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3이다 라고 하면 이 과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2다 그러면 A레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장단점이 좀 있는데 A레벨보다 패스트트랙 A레벨이 되게 어려워요. 공부할 게 많아. 비용도 비싸. 이게 단점이에요. 대신에 장점은 2년의 A레벨을 한 것과 같이 내가 모든 대학교에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영국인, 비유럽인으로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파운데이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원만하게 모든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간도 9개월 공부를 하시면 되고, 9개월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특정 몇 개 대학, 몇 개 전공을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표하는 전공으로 내가 목표하는 대학교를 파운데이션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선택해도 좋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는 비용은 학비 생활비 다 포함해서 대략 4천만 원 초반에서 5,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터내셔널 이어 1이라고 해가지고 편입 과정도 있어요. 희망정이 아까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하셨나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으면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고 코벤트리 대학교에서 하는 인터내셔널 이어 1 과정을 하면 이 과정하고 바로 2학년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건너뛰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요즘 아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과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단점은 이 과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고자 하는 전공과 이 전공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이 맞는다. 그런데 그게 인터내셔널 이어 1이 있다. 라고 하면 이 과정을 정말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봐서 코벤트리 대학교 인터내셔널 이어 1 노리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면 파운데이션 안 하고 1년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학사 학위를 빨리 취득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시간을 되게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학사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인터내셔널 이어 1이 가장 유리하겠죠. 하지만 파운데이션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파운데이션이 가장 유연하게 정말 원하시는 모든 전공, 거의 원하시는 모든 대학교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어떤 과정이 맞느냐, 뭐 어떤 유학원 가면 무조건 파운데이션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유학원 가면 무조건 A레벨만 하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전공, 목표하는 대학에 맞는 좋은 과정을 여기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장단점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A레벨은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과정이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운데이션이 뭐 좋은 대학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런 대학교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되었으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좋은 대학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트 앵글리아가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 지훈 학생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 학교 진짜 좋은 학교니까 특히나 뭐 개발학, 환경공학, 미술학 설명해 주세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마음에 넣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모 파운데이션 과정의 이제 입학 결과를 제가 그냥 스크랩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경제학으로 한국 학생인데 여기 이 학생은 시티 대학교 카스 비즈니스 스쿨 들어갔어요. 여기는 영국 3대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 합격을 했고 또 이분은 이제 AI 요즘 많이 뜨고 있는 AI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좋은 대학교로 다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퍼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 들어간 거 우리 한국 학생 들어갔고 이렇게 원하는 전공으로 다 좋은 대학교 가니까 한번 준비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아마 골드스미스 원한다? 그러면 골드스미스는 골드스미스에서 하는 대학 입학보장 파운데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 대학을 정하시면 굉장히 쉽게 파운데이션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에서 뭘 배우냐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딱 하나, 둘, 셋 플러스 영어 배워요. 그래서 비즈니스 이코노미로 가실 거니까 비즈니스 계열 파운데이션을 하시면 영어랑 비즈니스 관련된 전공, 기초 전공 3개를 배우시는 거예요.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 질문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실제 학생 계시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쭉 보니까 한국에서 인서울대학교 노리시는 정도의 실력 플러스 내가 영어를 좀 한다 라고 하면 원하는 데는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입시 준비하면 어렵잖아요. 과목도 되게 많고 공부할 거 되게 많은데 영국은 되게 심플하게 해당 전공의 기초 과목을 점수를 잘 받고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영어 실력만 제출하면은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파운데이션은 입학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큼의 점수, 이만큼의 학과 점수, 이만큼의 영어 점수만 맞추면 무조건 그 대학 입학이 보장돼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파운데이션을 잘 골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수준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정도 되세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시면 대략 이 정도예요, 수준이. 딱 이 정도. 그리고 영국으로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이 이상의 수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IELTS 5.5 이상의 성적을 요구를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한 내신 2등급, 3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2-3달 정도 공부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특히 강조하는 게 영어 실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가서 대학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유학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영어 공부에 좀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인 학생 얘기해도 돼요? 네. 주인 학생 우리 그때 몇 학년 때 나 처음 봤죠? 고2 때? 고2 때 처음 봤고 이제 본인 얘기를 아까 하겠지만 영어를 되게 잘했어요, 주윤 학생이. 그래서 그때 파운데이션 고르고 할 때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게 기본적으로 주윤 학생은 영국에 가고 싶어 했고 본인이 그리고 영어를 잘했다는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메리트였으니까 그때 IELTS도 파운데이션 할 때 7.0이가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학사도 좋은 학사 가는 석사 갈 때까지도 오케이 하는 그런 좋은 영어 성적이니까 그런 영어 성적이 있으면 그런 영어 실력이 있으면 영국 가서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파운데이션에도 입학 조건을 보면 거기 입학 요건에 IELTS 5.5 이상, 라이팅은 5.0 이상이 돼야지 파운데이션 입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표가 나올 거예요. 그거 딱 받았다고 그럼 나 IELTS 5.5만 있으면 파운데이션 잘하겠네 라고 하시면 큰 거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해당 파운데이션이 IELTS 5.5가 입학 요건이라면 가능한 한 6.0, 될 수 있으면 6.5까지 맞고 가시라고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가서 쉬워요.
이제 영국 유학은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은 그 데드라인이 있고 그때까지 영어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내야 되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딱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고 지원하고 나중에 추가로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대학도 똑같아요. 이거 대학교 거 파운데이션. 이거 대학교 거구나. 이 친구는 이제 이거 나중에 파운데이션하고 대학교 갈 때 컨디셔널 오퍼인데 여기 보면 파운데이션을 40% 이상으로 통과를 하고 IELTS 6.0을 받으시고 보증금을 내세요. 그러면 당신은 합격이에요. 라고 써있는 그런 오퍼 서류예요. 제가 세미나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문제는 유학원들이 너무 많고 잘 못 믿겠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좀 크게 할 때 보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은 다른 유학원에 등록하셨는데 못 믿어서 다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럼 유학원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금전적 사기를 안 당하시는 방법입니다. 딱 두 개만 지키시면 돼요. 하나는 유학원 계좌로 돈을 보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학비나 기숙사비가 돈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 해요. 학비 뭐 2,700만 원에 기숙사비까지 하면 막 한 3,500, 4천만 원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학원이 어머님 그거 저희가 그냥 대신 해드릴게요. 저희도 귀찮지만 대신 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그냥 보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돈 받아서 쓰고 오면 이렇게 보내고 하다가 문제가 꼭 터져요. 그러니까 절대 유학원 계좌로 학비, 기숙사비 같은 것들을 송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이제 유학원들의 피해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표준 약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쓰셔야 돼요. 이거를 써야지 그 유학원의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그 유학원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줬다 그런 걸 떠나서라도 금전적인 부분은 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출국 전에 스터디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찰리 이 친구는 이제 경제학하고 에세이 라이팅을 같이 공부를 했고 이 친구랑 이제 파운데이션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 9월에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 짧으면 6주, 길면 8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갈 거니까 그냥 가서 파운데이션에 부닥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오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 해봤잖아요. 네.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네, 그게 확실히 제가 이코노믹스를 배웠잖아요. 원래 문과에서 이코노믹스를 배웠는데 그것도 아마 이코노믹과에 간 친구들은 도움이 됐고 수학 배웠던 건 확실히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선생님 오셔가지고 알려주신 것 중에 마지막에 이제 에세이 시작하는 방법이랑 에세이 쓰는 방법들이랑 그리고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거는 그 에세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와서 많이 에세이를 한 3번 정도 썼는데 이제 항상 쓸 때마다 레퍼런스랑 사이테이션이라는 거를 그것도 이제 100점 만점 중에 20점을 차지해서 크지. 근데 그걸 이제 방법 자세히 알려주고 그래서 그거 쉽게 해가지고 도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유학원이니까 저희는 우리 학생들 가서 잘 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서비스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준비를 잘 해서 영국 유학을 잘 성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영국 잘 되시기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은 우리 지훈 학생. 저는 그냥 앞서서 말한 사전 MC 같은 거고 오늘의 주인공 우리 지윤 학생을 모시고 생생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민망한 사진을 제가 넣어서 자기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에서 환경과학 석사를 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장지성 대표님의 초대로 이런 세미나에도 참여해보고 참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저는 2015년에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해 9월에 Into Foundation Pharmacy, Biomedicine and Health 입학해서 2016년 5월에 그걸 마쳤고요. 마치고 9월에 UEA의 개발학과 환경 그리고 플레이스먼트까지 같이 있는 학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학생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일환이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UEA에서 같은 대학교에서 그 환경과학 석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University of East Angli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국의 동부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노포크라는 주에 노리치라는 도시에 있어요. 요즘 노리치 FC 아시죠? 요즘 그 꼴찌하고 있는 다시 강릉될 것 같은 거기거든요. 거기에 위치한 대학교고요. 1963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아직 신생대학교에 포함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기준, 여기 안 썼구나. 전체 대학생 수가 한 15,000명 되고 그 중에 한 20%가 유학생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학생은 한 35명에서 40, 그 정도 있는데 늘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세계 랭킹 200위 이상은 늘 하고요. 저희 영국 내에서는 상위 25위, 그리고 학생 만족도도 늘 상위 15위, 그리고 2014년에 제가 알기로 학생 만족도 1위 했거든요, UEA가. 그리고 저희는 리서치 중점. 옥스퍼드 대학이었나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 타임스에서 그 뉴스페이퍼 거기서 하는 건데요. 거기서 만족도 항상 높게 나오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리서치 중심 대학으로서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 1%의 5명의 UEA 소속 연구원들이 뽑히기도 하는 등 리서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개발학에서 영국 내 4위, 연구 순위가 4위고요. 이게 연구 퀄리티랑 그 중점을 두는 연구 방식 등을 영어로 할 거예요? 영어로 할까요? 방식 등을 채점해서 매기는 순인데요. 그게 개발학이랑 사회복지학과에서 영국 내 4위, 그리고 저희 언어학이랑 미국학이 또 유명한데 거기서 영국 내 5위 할 정도로 리서치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UEA 인기 전공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개발학, 국제관계학, 미술학, 박물관학, 미디어, 경제학, 이제 밑에는 이과대, 환경대학, 계리학. 계리학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계리학은 뭐냐면 그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분들이 그 위험 수치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통계랑 그런 위험 수위를 어떻게 잘 측정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학문이고 요즘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한 걸 잠깐 후회했는데 약대 유명하고요. 양리학도 약대랑 같이 유명하고 저희 의대 좀 유명한 편이고요. 그리고 개발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내 리서치 순위가 4위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전공이 되게 세분화가 잘 돼 있어서 그걸로 되게 원하시는 분야로 들어가서 공부하시기 되게 좋은 곳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개발학과 환경 전공에서 저는 전체적인 포커스가 환경에 맞춰져 있었고 그걸 공부하고 나서 환경과학으로 석사를 이어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은 그렇게 다양하게 포커스 맞출 수 있고요. 저희는 다른 걸로는 정치, 경제, 지리, 인문학까지 좀 다양하거든요. 학사 레벨에서는. 석사 레벨에서는 더 다양한데 일단 오늘은 학사 들으러 오셨으니까 저희는 세분화가 잘 돼 있고요. 개발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과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5명의 연구진 중에 2분이 환경학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연구 자체도 되게 질 좋은 걸로 유명하고 저희 학교 자체에 있는 틴달 기후변화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연구하시는 연구원 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과목 지도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신 연구가 있다 하시면은 저희 환경학부 오시면은 정말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미술 관심 있다 하신 분들 계셨는데 저희 미술학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센스버리 센터 들어보셨나요? 네, 저 들어봤습니다. 그게 혹시 이렇게 하면 아시겠다. 어벤져스 보시나요? 저희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2편에 나온 어벤져스 본부가 저희 학교입니다. 사진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대학교 안에 갤러리가 미술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센스버리 박물관이랑 연계해서 미술학 공부하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박물관 내에 있는 연구 센터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전시물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좀 상호 이렇게 의논을 많이 하는 과목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미술은 문외한이라서 모르지만 갤러리는 가보면 되게 좋거든요. 일단 학교 내에 있고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할인도 해주고 가끔 이렇게 전시회는 상설 전시회는 늘 무료니까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센스볼 센터 위에 안 가시더라고도 영국 가시면은 한 번쯤 가보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서 16년까지 파운데이션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 거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올해 제 친구가 마친 파운데이션 이건 사이언스니까 다들 이렇진 않아요. 올해 마친 친구 시간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주당 한 25시간 정도 수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이언스라는 점, 미디어나 휴머니티 쪽은 절대 이러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일단 저는 인투 UA에서 진행했거든요. 인투 UA는 일단 조별로 나누는데 조별로 어떻게 나누냐면 처음에 IELTS 점수 말씀하셨잖아요. IELTS 점수도 있지만 거기서 처음에 들어가서 아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거기서 영어 수업을 다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영어 시험을. 그래서 시험 봐서 영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5년 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려나? 여기 헬프데스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 기억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들한테만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주 2회 이제 그 기본 과목들이 있잖아요. 생물, 화학, 물리, 수학 이렇게 사이언스에서는 이게 기본 4과목이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다 보니까 기초를 이해 못한 친구들이 캐치업할 수 있게 이렇게 주 2회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교실에 앉아 계시고 학생들이 원하는 때 들어와서 질문 다 하고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사이언스였다 보니까 격주로 실험도 있어서 이런 사진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실험은 주로 월요일 저녁 시간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묶어서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 나중에 리포트도 쓰고 그걸로 이제 과제를 제출하기도 해서 그거 하면서 이제 라이팅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 쓰다가 막히면 그걸로 이제 도움을 헬프데스크에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 파운데이션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은 지금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투 UA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은 매해 필드 트립, 그러니까 현장 학습을 한번 가거든요. 1학기 중반쯤에. 저희는 여기 갔다 왔는데 여기서 연구 방법들이랑 이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표본을 채취하고 약간 그런 것도 좀 배우고 나중에 돌아와서 발표하고 이랬던 점에서 지금 제가 하는 공부랑 되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 인투의 큰 그림이었구나. 파운데이션은 그런 학제를 맞춰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영어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주 7시간 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점수로 그룹을 나누기 때문에 그 영어 점수가 조금 낮은 그룹에 들어가시면 수업 시간이 더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아카데믹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저건 맞는 말씀. 그러고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공부하는 곳이 네. 대학교처럼 이렇게 클래스가 있고 건물 그렇게 돼 있으면 학원 아닙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캠퍼스 안에 크게 인투 UA 빌딩이 있고요. 캠퍼스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랑 인투 파운데이션 때는 수업을 그 저희 건물에서만 듣거든요. 건물에서만 듣는데 학교 대학 내에 있는 모든 시설 이용 똑같이 가능하고요. 대학생들이랑 똑같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 가능하고요. 근데 본인 재량이. 파운데이션인가요? 파운데이션 종류에 따라 달라서 어떤 파운데이션은 진짜 학원 같은 데서 공부하고 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대학,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때부터 거기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대학생들이랑 교류할 기회가 원하면 많고요. 본인이 이제 학업에 시달리다 보면 어찌됐든 입시니까요. 시달리다 보면은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근데 저희는 원하면 교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 학석사 때 사진들 조금 넣어봤어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개발학과 환경 그리고 그거를 그냥 overseas placement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레이스먼트를 저는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재단에서 했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서 해서 저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시스 플레이스먼트를 학위에 추가했고요. 거기 이 과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점이 여기서 이제 개발학에서
개발학에서 배웠던 이론이랑 그런 게 좀 많았는데 그런 걸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무로 익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중에 과제가 리포트 하나 내면 되거든요. 이 과목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학점을 하나 따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3학년 때 저희는 문과대이기 때문에 논문이 되게 중요한데 논문 쓸 시간이 늘어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유일한 제 석사 사진인데요. 이게 몇 주 전에 했던 포스터 발표 세션이라고 각자 연구 주제를 정해서 맞는 연구를 하고 그거를 정보를 압축시켜서 포스터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랑 연관해서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5월에 파운데이션 마치기 전에 포스터 세션을 진행했었어요.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 대학에서는 특히 이과대에서 이제 발표를 많이 시키고 정보를 간략하게 전달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 좀 준비시켜서 보내려는 걸로 인투에서 그거를 되게 빡세게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거 되게 첨삭도 많이 봐주고 리서치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거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저 포스터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투에서는 제가 했던 파운데이션은 그 포스터 통해서 이제 그 연구 방향 잡는 방법, 그러니까 연구 실력이랑 영어 실력, 영어로 이렇게 그 영어로 요약하는 방법도 파운데이션 하는 내내 알려주거든요. 그 영어 리딩하는 방법, 뭐 잘 듣는 방법, 그리고 그 수업에서 토론에 잘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알려주는데 그런 거를 나중에 포스터 발표하면서 좀 시험을 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채점도 하거든요, 영어 점수를.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 세션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채점 방식이 달라졌을 수는 있다는 점. 근데 이것도 파운데이션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파운데이션은 대학교 입학만 위해서 돌아가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런 파운데이션 한 친구들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윤학생이 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목적은 대학교 입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세션들을 일부러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운데이션을 고르실 때는 이런 파운데이션을 고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대학교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그냥 제가 동아리에서 부채춤 춘 건데 웃겨서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학습 간 건데요. 아까 파대 때도 가서 이런 거는 익숙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추운데 서 있고 그런 게 익숙해져서 그냥 파대 때 좋았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필스트림은 늘 즐겁게 잡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혹시 UEA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거든요. 제가 이게 대사 활동하면서 쓰는 이메일이라서 좀 자주 보니까 원하시면은 일로 이메일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요즘 많이 보시는 인스타인데 이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대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운영하는 인스타라서 좀 영국 내 그리고 UAE 안에 있는 유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는 데니까 제 사진이 좀 자주 올라와요. 저기 아그 유명인이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좀 자주 올라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UAE에서 일어나는 일도 업데이트하는 페북인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요. 거길로 팸해 주시면은 솔직히 답변 조금 더 빨리 드릴 수 있다는 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2 때 가신 거예요? 고3 때 가신 거예요? 저는 고2 2학기 11월 달에 학교를 나와서 그 다음 해 8월에 검정고시 8월 거 보고 저는 바로 갔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영문 성적표랑 그 컨디셔널 오퍼랑 언컨디셔널 오퍼가 있는데 저는 검정고시를 8월에 쳤기 때문에 IELTS를 그 전에 미리 봐서 IELTS 점수로 컨디셔널 오퍼를 받고 저는 컨디션이 그거였어요. 검정고시에서 뭐 80점 이상 받아와라. 그게 컨디션이어서 저는 되려 반대로 갔어요. 보통은 영어 점수를 나중에 따는데 저는 영어를 따놓고 검정고시를 쳐서 후다닥 비자 대표님이 잘 도와주셔서 그때 후다닥 해서 갔어요. 9월달에. 파운데이션 시작이 9월하고 1월 네. 그럼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면 시작을 영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돌아오는데 전공이에요, 전공. 어떤 전공을 원하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환경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나 개발을 해야지.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여기네. 그러면 나는 이 파운데이션 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역순으로 잘 맞춰서 가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본인한테 달린 거죠. 영국은 절대평가니까 가서 나랑 내 친구들이 다 열심히 다 잘하면 다 좋은 대학교 가는 거고. 근데 저희 애도 지금 고2 고3 올라가고 고3 졸업 다 하고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년 빨리 저 올해 9월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 지금 네. 그 학생 들어보니까 그냥 검정고시에서 와서 가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생각했을 때 그게 고3까지 맞추고 가는 거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후에 나온 부분이 네, 저는 처음부터 유학을 생각하고 학교를 나올 생각을 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저는 되려 이제 2학년 말에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 9월까지 8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어 공부 많이 하면서 그게 파운데이션에 준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11학년까지 고등학교를 마치면은 검정고시 안 보고 9월에 입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네.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갈 수 있는 대학교에 제한이 생길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 요구한 대학교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11학년 한 달 남겨두고 나온 게 저는 나중에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검정고시 그냥 졸업장을 받자 싶어서 11학년을 안 마치고 나와서 검정고시 본 거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잘 푸시버주는데 영국으로 대학교를 갈 때 많은 유학원들이 파운데이션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만 해도 되는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파운데이션을 하면 여기서 지금 유카스라고 하는 영국 대학 지원서를 쓰는데 이때 고등학교 점수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 고등학교 점수가 좋아야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윤 학생이 한 것처럼 이런 파운데이션은 이 파운데이션을 하고 이 대학으로 입학이 보장이 되는데 이렇지 않은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냥 허브 앤 스포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부하고 그냥 알아서 사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제분이 어떤 전공으로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면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바로 내년 9월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영어 준비를 잘했으면 고3 끝나자마자 1월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를 보면은 뭐 같이 있는 친구는 고1 때 들어가자마자 검정고시 보고 간 친구도 있구나 이런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친구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는 친구도 고1 들어가자마자 그만두고 어학연수에서 영어 실력 쌓고 바로 파운데이션 하는 친구도 있고 고2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고3 그러니까 수능 끝나자마자 1월에 파운데이션 시작하는 친구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거는 8개월 만에 하는 만큼 9월 것보다 좀 더 많이 빡세거든요. 네. 방학도 훨씬 짧고 8월 중순 초반에 아마 기말 시험이 끝날 거예요. 기말 시험 끝나고 한 달 쉬고 학사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운데이션이 아무리 준비를 해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방학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곤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한 만큼 좀 이렇게 빡 배워서 바로 가니까 기억이 생생하긴 할 것 같아요. 좀 말을 좀 잘해주셨네. 근데 저는 9월에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영국은 9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고 방학 할 때 재충전하고 다시 이제 루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맨날 공부만 하고 못 살잖아요. 공부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파운데이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3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고등학교를 잘 맞춰요. 마치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를 가든 뭐라든 해서 영어 실력 좀 쉬면서 영어를 많이 올리고 9월에 파운데이션 시작하는 것이 전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지금 1월, 2월이잖아요. 이때 연수를 가요. 가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 9월에 와서 이제 파운데이션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패턴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연수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이 유학생들이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영어를 잘해야 진짜 유리하다. 이 말을 많이 해주니까 저희가 사실은 얘기 안 해도 영어 준비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요즘. 그리고 여기 지윤이가 좋은 예잖아요. 영어 잘해서 가서 잘한 거예요. 진짜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편집해주세요.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대학교를 갔는데 갔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케이스 좀 얘기해보세요. 못하는 케이스. 유학원들이 얘기 안 해주는 거. 야 저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편집해주시고. 편집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솔직한 방송. 아, 망하는 케이스는 자기 전공 생각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은 이과 여기는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그 이과대 많이 가길 바라시잖아요. 그 문송합니다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과대 떠밀려 왔다가 이제 그게 안 맞아서 비즈니스로 옮겨갔다가 약간 줏대 없이 계속 전과만 하다가
잘못된 친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은 아니고요. 그냥 본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그 파대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몇 있거든요. 저는 좀 즐겁게 살았는데 아까 실험실에서도 막 웃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근데 그 파대를 조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왔다가 약간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 과목이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게 기본을 깔아주려는 파운데이션이 있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 물리, 화학, 수학 했던 게 지금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다른 파대 같은 경우는 정말 관련 없는 과목을 듣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파대의 나름이긴 한데 들어야 할 과목 3과목 명확히 그러면 그 과목을 학교에서 아니 파운데이션에서 네, 다 파운데이션 정해주면 당연히 이거 들어가 딱 네. 정해주면 그게 저희는 좀 유연한 게 있었는데요. 여긴 조우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헬스 사이언스가 뭐냐면 약대, 물리치료학과 그리고 그 언어 장애 교정 제가 지금 그 과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그런 그쪽? 쪽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추천해주는 과가 있어요. 나중에 2학기 때 저는 과목이 또 달라졌거든요. 그 물리, 생물, 화학 벗어나서 이제 화학 2, 한국식으로 말하면 화학 2 그리고 그 인체 생리학 이런 거 배우면서 저는 헬스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해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 진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은 과목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을 진행한 친구가 경영 파운데이션을 수업을 듣지는 못하는데 사이언스 내에서 물리 2도 해주고 수학 2도 해주고 통계도 해주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있는데 일반적인 그 구조는 파운데이션에서 잡아주고요. 혹시 저나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지윤 학생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따로 얘기할래 하는 거 있으면 저희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유학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국 유학은 저희가 해보니까 준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못 성공하느냐가 많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영국 유학 딱 나쁜 유학은 아니니까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오늘 많이 다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미나 시간은 이걸 마치도록 하고 개별 상담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